국방력은 한계가 없다. 가져야 할 모든 걸 개발하고 중국, 일본은 상대할 때까지 아니 쑥대밭 만들 때까지 늘려야 함. 미국도 생산을 줄이는 F-35 추가 구매하지 말고 KF-21 잘 만들어봐요. 우리는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 우리의 주적인 일본과 중국을 타도해야 한다. 우리 국방의 최종 단계는 바로 고슴도치 전략의 끝판왕격인 소형화된 항공 플랫폼인 공대지, 공대함 타입과 해상 플랫폼인 함대지 타입의 전술 핵 구축이야.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베일에 쌓인 한국의 KF-21의 성능이 지속해서 공개되며 주변국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언급하는 KF-21의 성능을 비롯해 최근 한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중국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의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하며 인내했고 일본에는 철퇴를 내렸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한국 KF-21에 관해서 어떤 분석을 했기에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는지 궁금한데요. 또한 중국도 미국 말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KF-21 자체 검증도 했다가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역시 자주 국방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는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은 나토 회의 이후였습니다. 중국은 나토 회의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대놓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로부터 한일 나토 회의에 대한 참석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자 대변인은 우선 일본에 대해 일본은 말로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비판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브리핑 관련 기록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대목을 즉시 삭제하면서 일본과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일본과 군사적인 충돌까지 예상되는 국면이 나와 심상치가 많은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투하더니 이제는 도쿄 앞바다에 중국 군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일본을 샌드위치식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가 모두는 일본과 영토 갈등을 하고 있어 합심해 일본과 대결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나토 회의 후에 확실하게 파트너 항목을 삭제하고 보복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을 살린 이 프로젝트에서 전격 퇴출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일본과의 경제적인 협력만큼은 내치는 모습은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때 쿠리럴도 반납을 고려한 것도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역시 러시아와 아무리 외교가 좋지 않더라도 감히 일본 자금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고 그 때문에 영국의 셰리 사할린 일을 철수하고 지분을 중국으로 넘기는 협상을 할 때도 일본은 버텼던 것입니다. 내심 일본 경제력으로 자신이 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경제 관료들의 예상은 적혀달랐는데 러시아 천연가스의 위력은 강하며 이것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물가 폭등으로 전력 수급 경보까지 사상 최초로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는 일본이 아니고 이미 대부분 유럽으로 팔려나가는 게 예약된 상황이죠. 일본은 사할린 2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일본 수입 전체 물량의 10%를 차지해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천연가스의 물량 2~3%만 흔들려도 전체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2년 전에 예약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절대 틈을 주지 않고 서방 세력에 협조하는 일본을 굴복시키려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중국은 즉시 일본을 파트너로 표기한 항목을 삭제하고 강경하게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히토류를 비롯해 각종 부존 자원에서 일본을 압박할 카드도 다양하기 때문이며
반면 일본은 중국에 치명타를 안겨줄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일본을 비판하고 날이 서 있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예전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발언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현재 한국의 친서방 행보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등을 돌리거나 미국 쪽으로 경사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기대의 여지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정학적 문제 또한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해 미국 사이에서 오랜 기간 중립 외교를 지켜왔고 그런 흐름을 쉽게 뛰어넘지 못한다는 분석이며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 G7 등 서방 사회의 등을 업고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며 중국에 강하게 나왔지만 이미 이제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더 이상 아니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순히 외교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 국방력을 의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일본에 지속해서 군함을 보내고 무력 시위를 하지만 한국에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 군사 관련 연구소 등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러한 보고 뒤에 자체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했다가 더욱 좌절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KF-21 즉 자체 보유한 4.5세대 스텔스기가 물량이 많아지면 중국은 곤란해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미 군사연구소 산하 싱크탱크에 의하면 한국의 KF-21이 수백 대 보유되면 군사력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KF-21이 사실상 F-16을 뛰어넘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일부분에서는 F-35보다도 나은 면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스텔스 주력기인 J-20은 대만의 F-16V에도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KF-21은 중국의 공군을 무력화시키고 100대 이상이면 중국 주요 도시에 작전 전개가 가능하며 러시아제 S-400으로 주로 이루어진 지대공 방어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러시아의 S-300은 제대로 미그-29도 많이 놓치며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KF-21의 운용 비용과 양산 등이 F-35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지속 가능성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적극적으로 전투기 개발 및 관련 분야를 지원해주자는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미사일 지침 해제도 그렇고 미국이 한국의 각종 족쇄를 풀어주면 한국은 족족 보답했으며 최근의 누리호 발사 성공은 이제 한국도 ICBM을 보유하게 되면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한미 간에는 암묵적인 전투기 보유 대수 제한에 대한 족쇄나 각종 기술 지원도 풀릴 거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전투기 보유 대수 제한을 없애고 미국의 전투기 엔진 지원, 각종 기술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면 중국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진출에 대한 꿈은 접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본래 전투기는 KF-21 대량 생산보다 미 F-35를 한국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욱 좋은 그림이나 한국이 천문학적 운용 비용과 구매 비용이 소요되는 F-35 도입이 원활하게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당장 동북아에서 중국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은 태권과 연결되니 KF-21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F-35 무기 판매보다 중국을 누를 수 있는 방안이 미국이 더욱더 진정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과 엄청난 무기 개발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을 것이며 최악의 순간에 한국은 보호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에서는 암울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자체 제작한 KF-21 보라매의 성공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자체 전투기 발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의 KF-21이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때 중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과의 거리는 작전 반경이 가까우며 전투기 작전 전개 시 손쉽게 표적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KF-21은 A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공대지 미사일로 원하는 표적을 제거하는 공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이것이 양산된다면 중국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한국이 독침 전술을 여러 방면에서 완성해 가는 것으로 이제 공중전을 장악해가는 시점이라 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 5월에 국방위부서에서 F-35A를 20대가량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안 그래도 한국이 KF-21로 인해 껄끄러운데 F-35가 추가 도입되니 더욱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F-35를 대적할 만한 기종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아 한국이 컨비네이션으로 나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이 한국 때문에 더욱더 곤란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만 침공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운사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만전 발발 시에 일본은 물론 한국도 참전할 위기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기 전에 미국을 제쳐두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전에 전력을 올인한다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빈집이 되는 데다가 앞서 한국이 어느새 KF-21을 시험 비행까지 앞둔 상태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현재 자체 전투기 양산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에만 국방을 의지하는 모습을 뻔히 알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며 이번 러시아 사태로 확실히 일본의 본때를 보여주면서 동북아 패권 장악에 대한 속내를 보인 것입니다. 반면 기존에 전혀 변수로 고려하지 않던 한국이 급부상했고 최근 KF-21 성공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중국은 멈칫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협력자 관계로 나가자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여기에 첨단 기술과 반도체까지 아직은 중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받을 게 많은 상황이며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도 손해가 크지만 물론 군사적 위협도 증가하는 것이니 중국의 돈만 가져가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로 한국의 국력이 향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논조를 보이며 한국을 의식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수년 전 사드로 협박하던 중국이 한국에 괄목할 만한 국방의 성장을 다분히 인식하는 장면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국은 돈을 뜯어갈 때는 우방국이지만 기술이 전할 때는 절대 우방국이 아니라 적성 국가입니다. 미국은 한국 발전에 공화당 초기를 제외하고는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 과학기술 발전은 러시아가 더 기여를 했지 않나요? 미국과 러시아 중에 누가 더 우방국인가요? KF-21은 스텔스 도료나 ASA 레이더 우수한 것임. 다만 무장력은 F-15K에 밀리고 스텔스 기능도 F-35A에 밀린다만 KF-21 양산화 성공하면 F-35A 보조를 맞출 수 있음. 강한 국방력이 강한 나라다. 누구도 무시 못할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을 중러가 연합하여 목을 조이고 난 후 일본이 쓰러지면 다음 한국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쉽게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진정 누르기를 원한다면 보람에도 중요하지만 핵잠수함 및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다 풀어야 한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